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구독해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이스라엘 전국 스쿼시 대회 최연소 챔피언이었던 탈벤 샤하르는 그에 져서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 수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빨리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고된 훈련을 거듭하고 운동을 그만두고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그의 완벽주의 성향은 그를 괴롭혔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지친 그는 점점 더 불행해져만 가는 자신을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긍정 심리학을 연구한 그는 현재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되어 학생들에게 과거의 자신처럼 불행한 완벽주의자로 살지 말라고 조언한다. 완벽주의를 포기한다고 해서 절대 삶이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삶을 더 즐기면서 잘 살게 된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사진가 앙리 카르티의 브레송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평생 생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헤맸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딱 한 발짝만 내디뎌볼 것.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길로 가는 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걸어간 길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다. 물론 선택한 길이 틀릴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 대로 낭떠러지에 도착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두려워 한 발짝도 떼지 않으면 영영 아무데도 못 가게 된다.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고 길을 잘못 들었다 싶어도 나중에 보면 그 길에서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배움으로써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빠른 직선 코스로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버린다면 한 발짝을 떼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일단 용기 내어 한 발짝만 내디뎌보라.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한 발짝만 내디딘 순간 알게 될 것이다. 용기 내기를 참 잘했다는 것을.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패했다고 단정 짓는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의 문만 닫힌 것이기 때문에 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는 법이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니까. 그리고 차선의 길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정말이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인생이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게 인생이다.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통제 소재를 내 안으로 가져올 것.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조차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빨리 해주고 넘어가 버리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즉 내가 그 일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해주는 거다 라고 마음먹고 하기 싫은 일을 빨리 해치우면 나머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원하는 여행을 갈 수 있고 원하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는 데 치중하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보라.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할 사람은 나다. 그러므로 남 탓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남의 역사가 아닌 내 역사를 써나갈 수 있고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꼴 보기 싫은 사람과 오래도록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조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삶이 아닐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눈앞에 놓인 과제들에 내 인생을 다 내어주기보다는 좀 더 멀리 보며 나를 더 아껴주고 틈틈이 나에게 즐거운 음악을 들려주고 달콤한 휴식을 허락할 것이다. 해봤자 안 되게 뻔하다는 말부터 멈출 것. 심리학에서 무기력이란 에너지가 바닥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의 힘으로 처지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력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외부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란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적어도 지금 무기력하게 서 있는 그곳은 탈출할 수 있고 가능성이 보이는 또 다른 곳에 닿게 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 해도 우리에게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선택권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다. 설령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해도 아이가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길을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쓰레기나 담배 꽁초를 줍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발견하다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무기력의 늪에서는 빠져나오게 된다.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그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시 인생의 키를 잡고 전진하다 보면 작은 결실이라도 반드시 맺는 때가 온다. 비록 그것이 내가 애초에 바라던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말이다. 나쁜 일이 꼭 나쁜 일이라는 법도 없다. 나쁜 일이 나중에 보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도 종종 있다. 그러니 노력의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어른이 된다는 것은 주어진 현실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렸을 때의 꿈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어른이 된다는 것이 아이 때에 달콤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리 어른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있다 해도 진정으로 건강한 어른은 가끔 어린아이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어른은 떠날 수도 있고 혼자 남겨질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어른은 자신이 사랑스럽고 가치 있으며 성실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자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이며 어떤 상황에 있든 늘 흔들리지 않을 자아 정체성이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자신은 무기력하고 나약한 사람이 아닌 자기 인생을 결정짓고 책임질 줄 아는 씩씩하고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어른은 인생을 단순하게 봤던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거치면서 여러 각도에서 인생을 폭넓게 바라본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도 중요한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건강한 어른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길 수 있으며 고통에 맞서 싸워나가기도 한다.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배우며 잃는 것이 있으며 얻는 것 또한 있다는 사실을 안다. 잃어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고 좌절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며 불완전함 속에서 감사와 용서를 배운다. 건강한 어른은 인생이란 완벽하지 않으며 사람은 호자가 아니라 여럿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때론 승자가 되고 때론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복잡한 현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욕심을 적절히 조절하며 행복을 찾고 자신이 꿈꾸던 세상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어른이 되어 살다 보면 알게 된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적응하고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 그렇게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수많은 한계 속에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이다.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것.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거의 어떤 경험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다. 과거가 고통스러웠다고 해서 현재까지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 과거가 고통스러웠다면 그것을 잘 지나온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분명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과거의 슬픔을 인정하고 슬픔을 이겨낸 자신을 대견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열등감을 가지고도 즐겁게 사는 비결,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작으로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고, 당신이 스스로를 실패자로 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스스로를 한심하고 모자라고 허둥대는 결점투성이로 바라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바라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똑같은 나인데도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틀리면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부당한 지적에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늘 피해만 본다는 사고에 물들지 않고 타인과 대등한 관계에 설 수 있는 태도 또한 나를 믿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자신감이 회복되고 자존감을 찾게 되면 얼굴이 편안해지고 피부가 좋아지면서 빛이 난다. 또한 자신을 억압하고 잡아 끌어내리던 무의식적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능력도 발전한다.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고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의 자존감부터 체크해 볼 일이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빛이 나고 멋있어 보이게 마련이니까 말이다. 제발 모든 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말것. 현대사회는 속도와 확산의 시대다. 사람들의 이동도 잦아지면서 관계에 있어서도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많아졌다. 그럴 때는 어떻게든 짧은 시간에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진다. 즉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겨져 자란다. 아이들이 일찍부터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민감해지는 이유다. 그런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질수록 삶은 매우 불안정해진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자꾸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제 사람들은 타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동시에 자신을 통제하는 타인에게 분노하며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상처받기 싫어서 어느 누구도 깊이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럴수록 더 상처에 취약해지는 아이러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상처 없는 삶이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에 직면해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쓰면서 조금씩 단단해져 간다. 굳은 살이 박이면 소소한 아픔들은 그냥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굳은 살이 있어야 더 큰 상처가 왔을 때도 그걸 이겨나갈 힘이 생긴다. 하지만 상처를 계속 피하게 되면 굳은 살이 생기기는커녕 아주 조금만 찔려도 죽을 것처럼 아파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버거워진다. 살다 보면 갑자기 징검다리를 만나기도 하고 가시덤불과 마주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처가 아니고 누구나 겪는 삶의 한 과정일 뿐이다. 하지만 상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것조차 상처라고 여겨 어떻게든 피하려고 만든다. 징검다리는 건너면 될 일이고 가시덤불은 조심조심 헤치며 나아가면 될 일인데 말이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두 상처라고 말하면 우리 삶은 문제 덩어리가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을 가해자로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린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고치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내 힘으론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상처는 우리가 무언가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무언가 원하는데 그게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게 정말 합당한 것인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금방 안 온다는 이유만으로 냉큼 상처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나쁜 습관일 뿐이다. 상처와 상처가 아닌 것을 구분짓는 것, 그것은 어쩌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걸음인지도 모른다. 늘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독립과 고립은 차이가 있다. 독립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사실 독립은 타인에게 의존해야 할 때 의존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살다 보면 남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독립적인 사람은 당당하게 도움을 청한다. 또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움을 준다. 타인의 도움은 잠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여전히 자신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자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와달라고 했다가 자칫 인생의 주도권마저 타인에게 내줘야 할까봐 두려워하는 이는 선뜻 타인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고립이 되어버린다. 혼자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것이다. 영국의 정신분석가인 페어베언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 욕동은 대상 추구의 본능이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하고 그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싶어하며 무엇이든 공유하고 싶어한다. 좋은 것, 맛있는 것, 재미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혼자서 그것을 경험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한다. 혼자만의 경험과 느낌은 기억 속에서 색이 바래져 가기 쉽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한 기억은 추억이 되고 역사가 된다. 혼자여도 좋지만 둘이어서 더 좋고 셋이라서 더 좋을 수도 있다. 나쁜 감정을 가졌다고 차측하는 사람들에게 억압된 감정은 중화되거나 승화되지 못하고 공개된다. 그러므로 어떤 감정이든 생기면 그 감정을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분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되고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만약 당신이 나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혼란스럽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첫 번째,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질 것.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우선 자신의 감정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그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감정은 막으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법이다. 그러니 감정이 자연스럽게 이동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이 좋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강도가 약해지고 자연스러워지게 마련이다. 그러니 충분히 기다린 뒤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어떠한 감정이든 숨 쉴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알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를 주어로 하는 문장을 쓸 것.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이유는 결국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서이다. 나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수용하여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면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원인으로 돌리지 말고 나는 라고 느낀다라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는 내가 약속 시간을 안 지켜서 속상했어. 나는 내가 다른 의견을 무시할 때 화가 나 등등. 나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만들면 내 느낌을 순수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감정을 표현할 때는 그 목표가 내 감정을 정확히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가급적 표현을 삼갈 것. 네 번째, 감정에 충실하되 감정을 너무 믿지 말 것.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즉흥적인 것인지 나중에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해보라. 그래야만 서툴고 잘못된 감정 표현으로 인해 나와 상대방 모두 상처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나를 가로막은 것은 바로 나였다. 무엇인가를 더 원하고 그것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바로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하게 된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그에 비해 내가 가진 것이 늘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행복은 오히려 덜어냄으로써 찾아온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덜어내는 것, 나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를 포기하는 것, 세상은 이래야 하고 나는 이래야 된다는 규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와 세상을 똑바로 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나친 이상화에서 벗어나야 나와 타인에 대해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으며 그래야 서로 감싸주며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어쩌면 이 너그러움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며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삶을 깊게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산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성장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성장의 목적은 바로 우리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데 있다. 지나가 버린 것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맞아들이는 법.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법. 그리고 인생의 작은 행복을 느끼고 즐기는 법을. 내가 그를 용서한 진짜 이유. 용서란 내 마음에서 분노와 미움을 떠나보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다시 고요를 되찾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떠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다. 즉 상대도 나와 똑같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애정을 쏟아부을 가치가 없는 그에게 몰두했던 내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작업인 셈이다. 이러한 용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베푸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소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루게릭병으로 죽어가던 모리 교수가 제자인 미치에게 남긴 말처럼 말이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타인만이 아니라네. 우리 자신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해. 여러 가지 이유로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용서해야 하네. 일이 이러저리 하게 되지 않았다고 탓할 수만은 없지. 그럼 생각으로 자신을 질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겠어. 화해하게 자기 자신과 주위의 모두와 내가 충고를 잘하지 않는 까닭. 충고는 기본적으로 너는 틀렸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틀렸더라도 막상 지적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 뿐더러 청개구리처럼 엇나가고 싶어한다. 충고를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충고를 들었을 때 싫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고 싶다면 그를 내 생각대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어차피 그는 당신의 충고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냥 가만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난 후 조심스레 당신의 의견을 말해 주어라. 그리고 결정은 그에게 맡겨라. 그가 설령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그것은 그의 몫일 뿐이다. 공부의 즐거움에 대하여 나는 당신도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닌 내면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공부의 즐거움을 느껴보았으면 한다. 그것이 춤이든 음악이든 운동이든 무엇이든 좋다. 하고 싶어하는 공부는 호기심의 영역을 점점 넓혀주고 인생 전반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래서 그저 재미로 인문학 강좌를 듣거나 취미활동에 열심인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얼굴이 꼭 청소년처럼 해맑지 않던가. 로마의 정치가 카토는 80의 나이에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스의 역사가 플루타르코스 역시 80살에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60을 넘긴 나이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또 90살의 나이로 생을 마친 미켈란젤로의 좌우명은 나는 아직도 공부한다였다고 한다. 죽을 때까지 알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게 인간이다. 또 즐기려고만 한다면 공부야말로 기력이 달리고 활동 반경이 좁아지는 노년에도 인생을 재미있고 보람차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내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행운에 대하여 정신치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다. No comment is better than any comment. 하지만 듣는 작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중간에 참견이나 비판을 하지 않는 것도 힘들고 듣는다는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굉장한 행운하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기왕이면 당신이 그런 존재가 되어보면 어떨까?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를 일이다. 그냥 재미있게 살자고 마음먹었을 뿐이다. 세상은 내가 보고 싶어하는 만큼 보여준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에게 이 세상은 재미투성이라는 걸. 인도의 명상가 오쇼 라즈니시는 장자 도를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삶은 경험이지 이론이 아니다. 삶에는 해석이 필요하다. 삶은 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다. 매 순간 삶이 그대의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그대는 머리로 궁리하고 있다. 그대는 삶에게 말한다. 기다려라.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그러나 먼저 결정 내릴 시간을 달라. 삶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평생토록 삶이 그냥 왔다가 간다. 그대는 살아있지도 않고 죽어있지도 않은 채 다만 고달프게 질질 끌려갈 뿐이다. 사는 게 재미없다는 당신에게 삶과의 연애를 권한다. 삶과 연애해보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모두 뻔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각을 멈추고 그냥 삶을 살아보면 연애하는 마음으로 기대와 설렘을 가진다면 세상은 당신이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당신이 그 세상을 보고 감탄한다면 무의미한 오늘이 신나고 재미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브라보! 라는 감탄사 하나로도 연주 분위기가 바뀌고 연주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게 인생이니까 말이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것. 좋은 부모란 아이의 필요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충족시켜주는 부모가 아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결핍과 좌절을 경험해야 한다. 결핍되고 상실한 것을 스스로 찾아 메우려는 노력이 바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면 아이는 성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에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좌절을 주면 아이는 서서히 좌절을 견디는 법을 배워나가고 현실감을 얻게 되며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랑과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상적인 부모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법이니까. 때론 버티는 것이 답이다. 버틴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그것이 굴욕적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버틴다는 것은 그저 말없이 순종만 하는 수동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버틴다는 것은 내적으로는 들끓어오르는 분노나 모멸감, 부당함 등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주어진 기대 행동에 나를 맞추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하는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힘든 과정이다. 그래서 버틴다는 것은 기다림이라 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아내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이루는 과정에는 견디고 버텨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버티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일의 의미와 절박성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필요한 것들을 재정비하며 결국은 살아남는 법을 익히게 된다. 그러므로 버티어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다. 그래서 정말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느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느냐고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버티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말라고 말이다. 정말로 때론 버티는 것 자체가 답일 때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가까울수록 더 신경 쓰고 아껴야 한다. 상대가 모든 걸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지 말고, 자존심을 핥힐 수 있는 말은 피하며 신뢰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족은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꼭 가족이 아니어도 언제든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도 묵묵히 걸어갈 힘을 얻는다. 그런 점에서 친밀함이란 외로운 행성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유쾌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나 이외의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며, 나의 흥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며, 비록 내가 살 세상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처럼 자기 초월 능력을 가지면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밀려오는 허무감을 극복하고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가 죽어도 다음 세대를 통해 생명은 이어지며 세상은 존속한다는 믿음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 유산을 남기려는 노력은 노인들에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또 지난 과거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멈추고 현재에 충실하게 만든다. 이 세상의 세세한 부분을 듣고 보고 느끼며 그것에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늙는 것이 잘 늙는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노년기는 활동적이고 혈기왕성한 시기가 될 수도 있고, 한 발 뒤로 물러난 고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또 우리가 이제껏 알고 행해온 것들을 다지거나 혹은 탐험을 시작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안락 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며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어떤 노인에게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각자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혹은 자신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아이는 아이의 길을 걷게 할 것이다. 아이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결국 아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부모인 내가 바라는 아이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되도록 놔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아이가 대신 이뤄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포기해야 한다. 무의식 중에 내 아이는 예쁘고 말 잘 듣고 똑똑하고 훌륭하게 자랄 것이라고 믿었던 이상적인 아이의 모습도 떠나보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기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의 보폭과 시작에 맞춰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길이 있고 아이에게는 아이의 길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뿐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이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첫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한 번쯤은 무엇에든 미쳐볼 것이다. 시험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동력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잠자고 있던 뇌의 외혹적인 부분들이 꽈리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톡톡 터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의욕과 호기심도 같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 때만 되면 얄궂게도 하고 싶은 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 무엇엔가 미쳐본 적이 있는가? 마치 열애라도 하든 무엇엔가 풍덩 빠져본 적이 있는가? 자나 깨나 그 생각이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겁고 두근거리며 그 일을 할 때면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무아지경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언가에 미쳤을 때 느끼는 환희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자신감, 성과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나에 미칠 줄 알면 다른 것에도 미칠 수 있다. 열애에 빠진 사람에게 세상이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어느 하나에 미치게 되면 세상과도 연애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내 안에서 피어오른 열정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세상,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 교육심리학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무언가에 빠져서 몰입하는 시간이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 한 번쯤은 일이든 취미든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에 당신을 다 던져보라. 미치도록 무엇엔가 열중했던 경험은 당신이 훗날 무엇에든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살아있음의 환희를 당신에게 안겨줄 것이다. 힘든 때일수록 유머를 잃지 않을 것이다. 유머는 위기 상황을 웃음으로 넘기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공격성을 완화해주며 일상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해준다. 또한 우리 인생에는 우스꽝스럽거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유머는 인생의 그런 요소들을 이해하고 웃음을 통해 부드럽게 껴안아 주도록 만든다. 다시 말하면 유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태도다. 그렇기 때문에 유머는 우리가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준다. 유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진정한 웃음을 주는 유머는 좀 더 따스하고 부드럽다. 유머는 보는 사람만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머를 하는 사람과 그 유머를 듣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웃음을 전염시켜 모두 함께 웃게 만들어 위치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비슷한 사람이라는 동질성을 갖게 한다. 때에 맞는 적절한 유머를 구사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안정감을 준다. 이처럼 자신과 세상에 대해 너그럽고 유머러스한 태도를 가지려면 먼저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길들일 수 있고 좌절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물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겸손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뿐만 아니라 모순과 상실을 잘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자아의 힘이 있어야 자신의 충동과 좌절을 그리고 희망과 절망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고통의 쓴맛을 유머를 통해 줄일 수 있게 된다. 웃을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불합리한 면들을 견디지 못한다. 대부분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은 웃음이 없다. 늘 모든 것이 엄숙함과 진지함 속에서 진행되어 긴장하게 되고 피로해져서 일의 의미와 재미마저 잃게 된다. 반대로 항상 웃고 쾌활하게만 보이는 사람도 역시 기본적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슬픔을 부정하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모든 일에 웃음을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울지 않기 위해서 웃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웃음을 통해 자신의 공격성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머러스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삶을 껴안는 최선의 방법이다. 니체는 말했다. 환하게 웃는 자만이 현실을 가볍게 넘어설 수 있다고. 그러니 맞서 이기는 게 아니라 유머러스하게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떤 순간에도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힘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힘을 말한다. 상처가 난 자리에 새살이 돋든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회복 탄력성. 그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누구나 살다 보면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또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힘들다고 말하고 위안을 얻으며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려 노력한다. 당신도 지금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가? 그렇다면 기억하길 바란다. 신은 우리에게 고난과 상처를 주었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도 함께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그러니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당신 내부에 잠재돼 있던 놀라운 힘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삼아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이다.